우리 눈앞에서 연주자들이 우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관객이나 라이브 카메라 앞에서 공연하거나 연기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투미 쿠퍼. 1984년 4월 15일, 쿠퍼는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공연 중 관객과 수많은 텔레비전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코미디와 고의적인 실수를 섞는 그의 평판 때문에 관중은 그의 쓰러짐이 그 공연의 일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일상, 관객은 쿠퍼가 평소처럼 서툰 마술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곧 쿠퍼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혼란에 빠졌다. 쇼의 진행자, 지미 타벅과 다른 공연자들이 그를 돌보려고 서둘렀다. 카메라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무대에 몇 순간 더 머물렀다. 쿠퍼는 무대에서 대규모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관객들이 다음 공연을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이 커튼 뒤에서 그를 되살리기 위해 달려갔다. 비극적으로 그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츠하루 미사와 2009년 6월 13일 유명한 일본 프로레슬링 선수 미츠하루 미사와가 히로시마에서 열린 라이브 레슬링 경기 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사와는 그의 강렬한 공중 기술과 기술적 능력으로 일본 레슬링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날만 링에서 미사와는 태그팀 매치에 참가하여 수플렉스 기술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미사와는 링에서 쓰러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기술은 심각한 척수 부상을 초래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방송은 엄숙해졌고 관계자들, 의료진, 그리고 레슬러들이 그의 구출에 달려들어 링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응급처치를 계속하는 의료진을 보며 숨을 죽였다. 즉각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사와는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비극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스티브 어윈. 2006년 9월 4일 크로커다일 헌터인 스티브 어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양동물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오션스 데들리에스트를 촬영하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물속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어윈은 기리팔 피트의 가오리를 만났습니다. 인간과의 접촉을 보통 피하는 그 동물 뒤를 가까이 헤엄치다가 가오리가 갑자기 꼬리를 위로 휘둘러 방어하며 강한 바늘로 어윈의 가슴을 직접 찔렀습니다. 가오리의 바늘이 어윈의 심장을 관통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팀이 즉시 그를 물에서 끌어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해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이었기에 사건이 촬영되었지만 그의 가족과 유산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54살의 나이에 발생했으며 그의 거침없는 성격과 생명보전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그를 알고 있던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칼 월렌다. 1978년 3월 22일 전설적인 고공고개사 칼 월렌다는 산 후안의 콘다도 플라자 호텔 타워 사이를 외줄타기로 걷던 중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니코, 7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렌다는 여전히 그의 예술의 한계를 밀어붙이며 그의 경력을 정의했던 스릴과 위험을 구현하고 있었다. 놀라운 균형 감각과 기술, 그리고 고공줄타기에서 두려움 없는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발렌다는 수십 년 동안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묘기, 그 운명의 날 강한 바람이 줄을 흔들었고 월렌다는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균형을 잃고 비극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그 순간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영상이 퍼지면서 그의 전설적인 지위에 슬픈 현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렌다의 사망은 서커스 예술 세계에서 가슴 아픈 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는 비범한 용기와 자신의 분야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매 공연마다 감수했던 엄청난 위험을 강조했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온 그의 경력을 끝맺었습니다. 페드로 엔리케. 2023년 3월 12일 인도네시아 버겐프레어의 존재감과 뛰어난 기술로 유명한 브라질의 저명한 기타리스트 페드로 엔리케가 상파울루 음악축제의 라이브 공연 중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39살에 불과했던 엔리케는 정력적인 연주 중 무대에서 갑자기 쓰러져 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객, 저명한 밴드들과 성공적인 솔로 경력으로 유명한 애니키는 브라질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아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연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응급 요원들이 그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으나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 원인은 나중에 심장마비로 밝혀졌으며 그의 열정적인 공연과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알려진 팬들, 친구들, 동료 음악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발렌시아 프라임. 발렌시아 프라임은 필라델피아의 유명 드래그 퍼포머로서 25살의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그녀는 타부 라운지 앤 스포츠 바에서 공연 중 무대에서 쓰러진 후 2022년 9월 12일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플러스 사이즈 댄싱 디바로 알려진 프라임은 그녀의 라이브 쇼케이스인 프라임 타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반응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퍼슨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검시관 사무소는 이후 사망 원인을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판명했으며 자연사로 분류했습니다. 프라임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지역 LGBTQ+ 커뮤니티와 그 외 지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구들, 동료 공연자들, 팬들이 공연 커뮤니티에서 활기차고 긍정적인 존재로 기억하며 추모의 물결을 보냈습니다. 타부 라운지는 오늘 우리는 매우 밝고 떠오르는 별의 상실을 애도합니다. 발렌시아 프라임에게 작별을 고하지만 당신이 무대에 가져온 빛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콜로넬 브루스 햄튼, 2017년 5월 1일 존경받는 음악가이자 잼밴드 씬의 개척자인 콜로넬 브루스 햄튼은 애틀랜타의 라이브 공연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많은 스타들이 참여한 70번째 생일 축하 공연이었으며 햄튼은 자신의 긴 경력에서 함께했던 유명한 음악가들과 공연했습니다. 그의 밴드인 햄튼 그리스 밴드와 아쿠아리움 레스큐 유닛의 멤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괴너지 잼 세션 중 햄프턴은 무대에서 쓰러졌고 그의 팔을 뭔가에 기대는 듯 보였다. 처음에는 관객들과 그의 동료 음악가들 모두 그가 공연 중에 선보이던 유머와 예측 불가능한 익살로 알고 있던 그의 연극적인 스타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햄프턴이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우려가 커졌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그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며 그날 저녁에 그는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햄프턴의 사망은 특히 잼밴드와 즉흥 음악 커뮤니티 내에서 음악계에 큰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바라 웰든스, 재능 있는 프랑스 가수 겸 작곡가가 비극적으로 프랑스 구르동에서 열린 리 오플레 페스티벌에서 2017년 7월 19일 라이브 공연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혹적인 목소리와 예술적 표현으로 알려진 그녀는 최근 첫 앨범을 발매하며 음악계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었다. 공연 중 맨발로 자주 공연하던 웰든스는 잘못된 전기장치를 밟아 이로 인해 치명적인 감전이 발생하여 그녀는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웰던스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팬들과 음악 커뮤니티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불과 35살이었으며 그녀의 이른 죽음은 유망한 경력을 단축시켰습니다. 후안 후말론. 2023년 11월 5일 필리핀 라디오 방송인 후안 조니 워커 후말론은 생방송 중에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방송, 유쾌한 방송으로 유명한 후안 후말론은 논란이 되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분위기와 농담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격은 라카람바 미사미스 옥시덴탈에 있는 후말론의 집에서 아침 일찍 발생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분실물에 대한 공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도착했습니다. 한 명의 범죄자는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은 라디오 부스에 들어가서 후안 후말론을 2번 쐈습니다. 총격범은 목걸이를 훔치고 세 번째 공범과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전체는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과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십 해시안. 보스턴의 유명한 록밴드 드러머로 잘 알려진 십 해시안은 크루즈 선박에서 공연 중이던 2017년 3월 22일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시안은 1949년 8월 17일에 태어났으며 사망 당시 67세였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핵심 멤버로 밴드의 대표적인 사운드를 강력한 드럼 연주로 기여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던 날, 하시안은 전설적인 록크루즈에서 클래식 록 공연의 일환으로 공연 중이었습니다. 공연 중 하시안은
그리고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크루즈선은 미국 해안에서 항해 중이었고 즉각적인 의료 조치와 소생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시아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신장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진단과 공연 중 사망은 록 커뮤니티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사건은 크루즈에서의 라이브 공연 중 일어났지만 당시 공연이 대중에게 방송되거나 녹화되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딕션은 잘 알려진 코미디언이자 배우로 무대에서 공연하던 중 예기치 않게 사망했습니다. 1987년 4월 17일 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코미디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관객들이 이것을 공연의 일부로 생각했으나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쇼는 심장마비를 겪고 병원에 급히 이송된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63세였습니다. 쇼는 영화 It's a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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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와 프로듀서스에서의 역할로 유명했으며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릴리안 하든 암스트롱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작곡가, 편곡가, 가수, 밴드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1898년 2월 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났으며 루이 암스트롱의 두 번째 아내였다. 재즈 밴드와의 공연 및 얼 하인즈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과의 협력으로 유명한 암스트롱은 재즈 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이 암스트롱이 1971년 7월 6일에 사망한 후 암스트롱은 그의 장례식을 위해 뉴욕으로 가서 가족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장례식 후 그녀는 자서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971년 8월 27일 암스트롱을 추모하는 텔레비전 콘서트에서 연주하던 중 피아노 앞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73이었습니다. KK, 인도 가수 KK의 본명은 크리슈나 쿠마르 쿠나트이며 2022년 5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KK는 인도 영화 산업에서 목소리의 다양성으로 유명한 플레이백 가수였으며 볼리우드 음악에 기여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1968년 8월 23일 델리에서 태어난 KK는 1990년대에 가수로 경력을 시작하여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힌디, 타밀어, 텔루구어, 칸나다어, 벵고로를 포함한 다양한 인도 언어로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그의 가장 인기 있는 곡들 중에는 영화 흠딜데 추카사남의 타답타답, 영화 헤이트 스토리의 피아르케팔, 영화 케아케나의 키아케나가 있습니다. KK 사망은 콜카타에서의 라이브 공연 도중 발생했습니다. 그는 나츠룰 만차 공연장에서 콘서트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도착 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보고되었습니다. KK는 사망 당시 54살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도의 음악 산업과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영화 노래 세계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졸탄, 헝가리 음악 스타 졸탄이 스웨덴 생방송 TV쇼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녹화를 위해 공연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카메라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많은 독일과 헝가리 신문들은 그의 자연사를 의심하며 계획된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코스타 티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래퍼 겸 댄서인 코스타 티치, 본명은 콘스탄티노스 츠마넥스 오글루는 2023년 3월 11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울트라 사우스 아프리카 음악 페스티벌 공연 중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두 번 쓰러졌고 두 번째 쓰러졌을 때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속한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스타 티치가 사건 직후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망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련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파파 웸바, 전설적인 콩고 음악가이자 술쿠스를 개척한 음악가로 알려진 파파 웸바는 2016년 4월 24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페무아 음악 페스티벌 공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쓰러졌고 즉각적인 소생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파 웸바의 음악 경력은 몇십 년에 걸쳐 전통적인 아프리카 리듬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혼합하여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굿바이 투 그래비티, 루마니아의 메탈 밴드 굿바이 투 그래비티는 2015년 10월 30일 클루브 공동체의 부쿠레슈티에서의 앨범 발매 콘서트 중 비극적인 사고를 겪었습니다. 불꽃놀이가 클럽의 방음폼에 불을 붙여 참혹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불길이 급속히 퍼지면서 참석자들이 탈출하려고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3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밴드 멤버인 블라드 첼레아, 미하이 알렉산드루, 보그단 에나케, 그리고 알렉스 파스쿠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애도와 루마니아의 부패와 미약한 안전 규정에 대한 대규모 항의를 촉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기 있는 당둑 가수로 목에 뱀을 두른 대담한 공연으로 유명했던 이르마 부라츠는 2016년 4월 4일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카라왕에서의 라이브 공연 중 이르마는 무대 소품으로 사용한 왕코불에 물렸다. 처음에는 독이 효과가 없다고 믿고 치료를 거부했지만 나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타이니 팀. 또 다른 공연 중에 사망한 사람은 독특한 팔세토 목소리와 우쿨렐레 공연으로 유명한 미국 가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이니 팀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히트곡 팁토우 스루 더 튤립스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96년 11월 30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갈라 행사에서 공연하던 중 타이니 팀은 무대에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곧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린미. 그녀는 재능 있는 가수이자 더 보이스의 전 참가자로서 비극적으로 2016년 6월 10일에 사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의 콘서트 후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중 총격을 당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에게 제압당한 공격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리미는 불과 22살이었습니다. 디미 박데럴, 전설적인 판테라와 데미지 플란의 기타리스트, 21세기 잠시 간팔일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데미지 플랜 콘서트 도중 한 총잡이가 무대에 난입해 다래를 여러 번 쏴 즉사시켰습니다. 총격범이 경찰에 제압되기 전 다른 3명도 살해당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타 연주와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알려진 다렐은 38살이었습니다. 오원 하트. 1999년 5월 23일 WWE 페이퍼뷰 행사 오버 더 엣지 중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오원은 마구와 포획선을 사용하여 천장에서 링으로 내려오는 스턴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턴트 도중 문제가 발생하여 하트는 약 78피트 아래로 떨어져 링에 착지했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원 하트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WWE는 그의 추락 영상의 공식적인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 10월 11일 텔레비전 시리즈 샌퍼드 앤드 선에서의 역할로 유명한 사랑받는 코미디언 레드 폭스가 텔레비전 쇼 더 로열 패밀리의 세트장에서 한 장면을 연습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폭스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향년 68세였습니다. 돈 브루노. 그녀는 시월드 올랜도의 경험 많은 트레이너였습니다. 틸리쿰이라는 이름의 범고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중에 고래가 그녀를 갑자기 잡아 끌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브루노는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동물 감금과 조련사 안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불행히도 2010년 2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버킹. 2019년 5월 10일 런던 캠든의 라운드하우스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 중에 멕시코 레슬러이자 배우인 실버킹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경기 중 링에서 쓰러졌고 곧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닉 맨자. 2016년 5월 20일 메가데스 밴드의 전 드러머 닉 맨자는 로스앤젤레스의 클럽에서 밴드 OHM과 공연 중 무대에서 비극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소생 시도가 실패하여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포멜. 2023년 5월 26일 브롱크스에서의 공연 도중 포멜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고 향년 59세였다. 그는 쿠바의 음악가이자 작곡가였다. 브루스 리. 전설적인 무술가이자 배우인 브루스 리는 1973년 7월 20일에 예기치 않게 3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용쟁 호투와 같은 혁신적인 영화들과 무술 철학으로 유명한 이소룡의 죽음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홍콩에서 영화 작업 중 쓰러졌다. 공식적인 사인은 진통제 반응으로 인한 뇌 부종, 즉 뇌의 부기였다.
브랜던 리, 그의 아버지처럼 브랜던 리도 1993년 3월 30일 영화 촬영 중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크로우, 리의 캐릭터가 총에 맞는 장면에서 공포탄을 발사해야 했던 소품총에서 실제 총알 파편이 발사되었습니다. 총은 부적절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전 장면에서 화약이 없는 총알이 총열에 박혀 있었습니다. 공포탄이 발사되었을 때 박혀있던 총알 파편을 추진하여 맞았습니다. 리는 복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외과의들이 그를 살리려 했지만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총상 때문이었습니다.